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밥솥을 열어보십시오. 밥이 들어있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밥이 여러분의 기억을 흐리게 하고 위장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뇌를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영숙 할머니는 올해 67이 되셨습니다. 손주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몇 달 전부터 손주 이름이 자꾸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가려다 길을 헷갈리기도 하셨고 식탁에 앉아 밥그릇을 든 채로 멍하니 30분 가까이 앉아 계신 적도 있었습니다. 큰 병원을 3군데나 다녔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단서를 저는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로 찾아냈습니다. 할머니, 밥솥에 밥을 며칠씩 두고 드세요? 네, 3일 정도는 먹어요. 보온 버튼 눌러두면 편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요. 박영숙 할머니는 매일같이 죽은 밥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갓 지은 밥이 아니라 영양은 빠져나가고 독성 물질과 세균이 자라난 밥. 그것이 조용히 뇌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 같은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귀찮아서, 아까워서, 또는 혼자 사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하나만 바꿔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수백만 원 아끼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으며 손주 이름을 또렷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밥솥 밥이 위험한 5가지 이유를 순위별로 알려드릴 것이며 가장 심각한 이유는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의 절반 이상이 응급실에 실려갔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 이야기에서 느끼셨겠지만 밥솥 속 밥의 문제는 단순히 기억력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뇌에 영향을 주기 전에 그 위험은 이미 우리 위장과 몸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밥의 색깔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밥솥을 열었을 때 밥이 예전처럼 하얗지 않고 누렇게 변해 있는 걸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오래돼서 색만 변한 거겠지. 먹어도 괜찮겠지. 하지만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밥이 누렇게 변했다는 건 단순한 색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밥 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밥이 오랫동안 열을 받으면 밥 속의 당분과 단백질이 서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기름에 튀기면 처음엔 하얗다가 노랗게 변하고 더 오래 튀기면 갈색이 되지요. 밥도 똑같습니다. 보온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밥이 서서히 늙어가며 색이 변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때 생성될 수 있는 물질 중 하나가 아크릴아마이드입니다. 이 물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성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몸에 들어와 쌓일 때 위험해집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최명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절약하며 사신 분입니다. 밥 한 톨도 아까워서 남기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밥을 한 번 하면 일주일 가까이 밥솥에 넣어두고 드셨습니다. 밥이 누렇게 변해도 아깝다며 그냥 드셨죠. 몇 달 전부터 속이 계속 쓰리고 밤마다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검은색 변을 보고서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벽이 심하게 헐어 있었고 위궤양 직전 상태였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누렇게 변한 밥을 자주 드셨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까워서 버리질 못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밥 한 공기 아끼려다가 병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밥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면 그 밥은 이미 우리 몸을 해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아깝다는 마음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밥의 색보다 더 무서운 위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따뜻한 밥솥이 어떻게 세균의 집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가 상해서 병원에 가게 된 최명숙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밥솥 속 오래된 밥이 몸 안에서 어떤 피해를 주는지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무섭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밥솥이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밥솥 뚜껑을 열었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안심하십니다. 아, 따뜻하니 괜찮겠지. 하지만 그 따뜻함이 세균에게는 오히려 천국 같은 조건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밥솥의 보온 온도는 보통 60도에서 70도 사이입니다. 이 정도 온도는 우리가 먹기에는 따뜻하고 편하지만 세균이 살아남고 자라기에는 딱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뚜껑을 자주 열거나 고무 패킹이 오래되어 김이 자꾸 빠져나가면 온도는 더 떨어지고 세균은 더욱 빠르게 번식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세균이 바로 바실루스 세레우스입니다. 이 세균은 쌀 씻는 것만으로는 없어지지 않고 밥을 지을 때 끓는 열에도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균은 딱딱한 껍질을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60도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마치 겨울잠 자던 곰이 깨어나듯 활동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세균의 번식 속도입니다. 한 마리가 2마리, 4마리, 8마리 이렇게 1시간마다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1,600만 마리 이상의 세균이 밥솥 속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밥솥은 음식이 아니라 세균 배양기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며 밥을 한 번 하면 사흘 넘게 드시는 분입니다. 여름 어느 날 밥솥 밥을 드신 뒤 저녁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밤새 10번도 넘게 설사와 구토를 반복하셨습니다. 결국 아침에는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었고 이웃 어르신의 신고로 119에 실려가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흐릿했고 혈압도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수액 5병을 맞고서야 정신을 차리셨고 검사 결과는 심한 식중독이었습니다. 밥솥 속에서 번식한 세균이 장을 망가뜨렸던 겁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몰랐어요. 아들한테 짐 될 뻔했네요. 젊은 사람이라면 설사 한두 번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면역력이 약한 나이대는 사소한 식중독 하나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밥솥 뚜껑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밥 하나 잘못 먹고 생명을 잃을 뻔한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식중독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숙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위험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밥솥에서 오래된 밥이 혈당을 치솟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기억력 저하, 심지어 치매와도 연결된다는 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갓 지었을 때는 우리 몸이 천천히 소화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서서히 오르며 몸도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보온 상태로 몇 시간 이상 유지된 밥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구조가 변하면서 우리 몸이 소화하기 훨씬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빠르게 갑자기 오르게 됩니다. 마치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을 올라가는 것처럼요. 문제는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혈당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결국 뇌세포가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로 가는 길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순례 할머니는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꾸준히 약을 드시며 잘 관리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손주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 이야기를 점심이면 까먹고 시장에 다녀오신 뒤 집에 오는 길을 헷갈려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놀라 병원에 모시고 가치매 검사를 받았고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68밖에 되지 않으셨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진료 기록을 천천히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1년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나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을 잘 드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밥을 밥솥에 계속 넣어두고 드시나요? 네, 그럼요. 보온 눌러두면 편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한 번 지은 밥을 하루 종일 밥솥에서 덜어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루 세 끼, 모두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밥이었던 셈이지요. 이순내 할머니는 그날 이후 밥 짓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혈당 수치가 무려 30이나 떨어졌습니다. 손주 이름도 다시 또렷하게 기억하셨고 외출 후 길 찾는 것도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밥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뇌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밥솥 속에서 그 위험을 꺼내 드시고 계십니다. 이순내 할머니처럼 밥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도 몸과 마음이 맑아진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뇨는 없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당뇨가 없더라도 위험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밥솥 속에서 오랫동안 보온된 밥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소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싼 쌀을 사서 정성껏 밥을 지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 날아가 버린다면 어떨까요? 밥을 먹긴 먹었는데 우리 몸에 아무런 영양도 남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실제로 비타민 B군은 열과 시간에 매우 약한 영양소입니다. 갓 지은 밥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보온 상태로 몇 시간만 지나면 빠르게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12시간이 지나면 90% 이상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박만철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사신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밭에 나가서도 30분만 일하면 숨이 차고 앉아서 쉬셔야 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점점 눈도 침침해지고 자주 어지러워졌습니다. 며칠 전 밭에서 쓰러진 뒤에야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심한 빈혈이었습니다. 혈액 속 적혈구 수치가 매우 낮았고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밥 한 번 하면 이틀은 먹습니다. 밥솥에 넣어두고 퍼서 먹지요. 그리고 보온은 몇 시간씩 유지되느냐고 물으니 글쎄요. 12시간 넘을 때도 있죠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밥을 먹고 계셨지만 사실상 영양이 다 사라진 빈 껍데기 밥만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타민 B가 없으니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철분도 열에 의해 산화되어 흡수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박만철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밥 다 되면 꼭 한 그릇씩 나눠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드실 때마다 하나씩 데워 드시면 됩니다. 2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색이 좋아졌고 눈빛도 또렷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빈혈 수치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밥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밥이 오래되면 단지 맛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양이 사라진 시체 밥입니다. 지금 드시는 밥이 여러분을 살리는 밥인지 아니면 지치게 만드는 밥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박만철 할아버지처럼 밥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건강의 시작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위험보다 더 조용하고 더 무서운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밥솥밥의 문제가 아니라 밥솥 자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밥솥 뚜껑을 열어보십시오. 밥솥 안쪽 바닥에 긁힌 자국이 있나요? 은색 금속이 보이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밥솥은
지금 여러분 몸에 중금속을 조금씩 넣고 있는 중입니다. 밥솥 안쪽은 대부분 논스틱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코팅이 밥과 직접 닿는 금속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오랜 사용으로 코팅이 벗겨지고 긁히면 안에 있던 알루미늄 금속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알루미늄이 밥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한 번 들어온 알루미늄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이나 신장에도 쌓일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뇌입니다. 알루미늄이 뇌세포 사이에 침투하면 세포 간 연결을 끊어버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기능부터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마치 전기줄이 끊기면 불이 꺼지듯이 말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정미숙 할머니는 15년째 같은 밥솥을 쓰고 계셨습니다. 안쪽이 군데군데 긁혀 있었고 은색 금속이 다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부터 아들 이름이 헷갈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왜 열었는지도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가족들이 놀라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빠르게 진행 중인 치매 진단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혈액 검사에서 알루미늄 농도가 정상보다 8배나 높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아드님께 밥솥 사진을 보여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안쪽이 완전히 긁혀 있는 밥솥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정미숙 할머니는 15년 동안 매일같이 소량의 알루미늄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루에 아주 조금씩이지만 그것이 뇌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 뇌세포를 끊고 기억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알루미늄은 약으로도 수술로도 제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평생 내 안에 남아 뇌를 천천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아드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밥솥 하나만 바꿨어도 어머니 기억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요. 겨우 5만 원 아끼려다가 밥솥 하나의 가격은 5만 원입니다. 하지만 치매로 인해 드는 병원비는 1년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0년이면 억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긁힌 밥솥은 그냥 오래된 도구가 아닙니다. 그건 매일매일 뇌를 망가뜨리는 독극물 제조기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미숙 할머니처럼 밥솥 하나만 바꿨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그 밥 하나만 제대로 관리하면 기억도, 장도, 혈관도, 뇌도 지킬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단순한 실천만 지키면 됩니다. 이미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하셨고 지금도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밥은 꼭 30분 안에 덜어내야 합니다. 밥이 다 되면 30분 이내에 한 끼 분량씩 나눠 담으세요.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나 유리 용기에 담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나눠 담는 습관입니다. 한 솥을 계속 덜어먹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꺼내 먹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두 번째, 바로 얼리기입니다. 덜어낸 밥은 잠시 식힌 뒤 뚜껑을 덮고 즉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냉동 타이밍입니다. 식혀야 한다고 몇 시간 놔두다 보면 세균이 이미 자라기 시작합니다. 김이 한번 빠졌다면 바로 닫고 냉동실로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밥솥 안쪽 확인과 교체입니다. 내 솥 바닥에 긁힌 자국이 보인다면 즉시 교체하셔야 합니다. 내 솥만 따로 교체할 수 있고 가격도 3만 원에서 5만 원 선입니다. 내 솥 교체 주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몇만 원 아끼려다 치매 치료비 수천만 원을 쓰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이 3가지는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식사 준비가 번거로워 밥을 오래 두고 드시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나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하시지만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밥 하나,
밥솥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반응합니다. 위장은 덜 아프고, 기억은 또렷해지고, 기운은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는 변화입니다. 말씀드린 3가지 실천을 듣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바꾼다고 효과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박영숙 할머니입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고 손주 이름조차 헷갈리던 분이었습니다. 병원 몇 군데를 돌아도 원인을 찾지 못했던 그 증상들이 밥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밥이 다 되면 30분 안에 한 그릇씩 나눠 담고 바로 냉동 보관하셨고, 긁힌 밥솥도 교체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박영숙 할머니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손주 이름은 물론 며느리와 나눈 대화까지 또렷하게 기억하셨고, 길을 헷갈려 하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고, 치매 검사의 점수 역시 정상 범위로 회복됐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밥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이 다시 돌아왔어요. 손주들이랑 다시 놀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 아무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을까? 밥솥 회사는 보온 기능의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줄어들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사들도 이처럼 작고 구체적인 생활 습관까지는 설명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밥은 매일 먹습니다. 그렇기에 변화도 매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밥 다 되면 바로 꺼내고, 바로 얼리고, 밥솥을 살펴보는 것. 이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삶,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한 노년.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밥솥 앞, 바로 오늘입니다.